gRPC하고 프로토콜 버퍼에서 우선 이제 프로토콜 버퍼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버퍼에 대한 공식 사이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velopers.google.com의 protocol-buffers라는 경로를 통해서 프로토콜 버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프로토콜 버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프로토콜 버퍼는 내용상은 그거라는 거죠. CSV라고 똑같아요. CSV라든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CSV라든가 XML이라든가 JSON과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보다 좀 더, 이제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프로토콜 버퍼라는 이름의 이 구조를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언어에서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해 줄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XML과 JSON 같은 어떤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바이너리 파일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제 데이터를 특정한 클래스 타입을 우리가 XML이라든가 JSON처럼 JSON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직렬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반대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은 역직렬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식 기반에는 JSON과 XML이 JSON이 현재 시점에서는 JSON이 너무 원입니다. XML하고 함께. 그래서 아주 오랜 전에는 이제 XML이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거의 다 JSON으로 RESTful 서비스 같은 게 거의 다 JSON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러한 JSON보다도 좀 더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그냥 바이너리 형식이다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 형식이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냥 압축해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이제 경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성능의 경량 이제 RPC 프레임워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gRPC를 얘기하면서 왜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바이너리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측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XML에 비해서 프로토콜 버퍼는 일반적으로 용량은 3배 이상 정도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20배 이상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더라. 이렇게 용량은 이제 XML에 비해서 이제 3배 이상 정도, 3배 이상이라는 거죠. 줄어들고 20배 이상 더 빠르다고 합니다. XML에 비해서. JSON보다도 역시 용량이 줄고 좀 더 이제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토콜 버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프로토콜 버퍼는 구글에서 2008년도에 제작했네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작한 데이터 구조이고요. JSON XML보다 적은 양으로 빠르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제작 후에 여러 언어에서 재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gRPC하고 프로토콜 버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언어, 모든 회사에서 다 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규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언어에서 재사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버퍼를 얘기할 때 IDL이라고 해요. 우리가 DML, DDL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데퍼니션 랭귀지예요. 인터페이스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정의하여 여러 언어에서 상속해서 구현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토시에서는 C# 쪽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부모 클래스로 만들어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인터페이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데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프로토콜 버퍼는 IDL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버퍼의 이제 서비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고요.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나에 메시지 2개 정도로 해요. 그래서 서비스에 이제 서비스 클래스와 서비스 메서드를 만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터 클래스에 say hello라는 이름의 이제 메서드, 프로시저, 그리고 함수, 메서드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에 해당되는 이제 메시지 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헬로 리퀘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네임 속성을 만드는 거고요. 헬로 리플라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만들고 메시지라는 이름의 뭘 만든다? 속성,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필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주고받는 어떤 형태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청 타입과 응답 타입이 클래스 타입으로 보내고 받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프로토콜 버퍼는 우리가 말할 때 강력한 형식이다, 스트롱 타입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형식 바이너리 형식으로 네트워크에 전송돼서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XML하고 JSON보다 더 압축해서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더라. 이게 이제 프로토콜 버퍼의 장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콜 버퍼는 여러 언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버퍼 제공 언어는 굉장히 그냥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내부적으로 프로토콜 버퍼는 프로토C라는 이름의 컴파일러가 있어요. 이제 프로토C 컴파일러는 프로토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나는 C# 관련된 클래스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 거냐, 고 관련된 구조체하고 관련된 코드를 만들 거냐, 파이썬 관련된 거, 자바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 거냐, 요거를 자동으로 각각의 이제 주요 C, C++, 고, 파이썬, 자바 이런 주요 언어에 관련된 이제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토C가 생성이 되는데요. 제 강의에서는 프로토C를 일단은 이제 현재 이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gRPC 서비스라는 이름의 템플릿에서 제공해주는 gRPC.tools라는 이름의 패키지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빌드했을 때 자동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C샵의 서버츠 코드, C샵의 클라이언트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프로토콜 버퍼는 어떻게 이제 모양 만드냐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의 프로토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에, 그냥 텍스트 기반 파일이에요. 파일 자체는. 그래서 프로토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만들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두 개의 메시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메시지를 정의하고요. 한 개의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C샵의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서비스도 C샵의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요청, 리퀘스트 관련된 거 또는 응답, 리스판스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개 이제 매개 변수 타입과 반환값 타입에 대한 메시지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클래스의 한 개 이상의 메서드, 원격 프로시저, 원격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 A 메서드, B 메서드, C 메서드, 즉 A 함수, B 함수, C 함수를 여러 개의 기능 모양을 이제 그 시그니처, 메서드 시그니처만 딱 정의를 해놔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 모양을 그 프로토 파일을 가지고 누가 컴파일러, 프로토C 컴파일러가 각각의 프로그램 언어의 코드로 자동 생성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C 컴파일러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버퍼 사이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좀 더 그냥 편하게 그냥 빌드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프로토콜 버퍼 이제 코드 조각은 그 앞서서 이제 기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grit.proto 파일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텍스를 정의하고요. 프로토 2냐, 프로토 3냐인데요. 프로토 3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옵션은 이제 자바 네임스페이스냐, 이제 C샵 네임스페이스냐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네임스페이스랑 매치를 시켜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프로토콜 버퍼 요 파일 이름과 매치를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시지 클래스와 한 개의 서비스 클래스를 구현을 해주는데요. 자, 메시지 클래스는 리퀘스트, 이제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쓰시면 돼요. 헬로 리퀘스트, 이게 메시지는 클래스로 보시면 돼요. C샵과 자바의 클래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로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는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가지는구나. 헬로 리플라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메시지라는 이름의 속성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터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그리터 이제
요런 그리터라고 만들면 내부적으로 그리터 베이스라는 이름의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리터 베이스에서 찍었을 때, 점 찍었을 때 얘를 상속받는 뭐뭐뭐 서비스 클래스 만들다면 say hello가 자동으로 상속이 돼서 그거에 대한 실제 얘가 인터페이스로 보는 거니까 클래스이지만 인터페이스로 보는 거기 때문에 say hello 메서드를 직접 구현체를 서비스 클래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는 리퀘스트의 응답 파일은 이제 반환값은 hello reply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우리가 한번 데모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요 앞뒤에 이제 더 많은 그 옵션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도 붙고요. 등등등 붙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번 요 강좌 시리즈에서는 기본형으로만 가기로 이제 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내용이니까요. 프로토콜 버퍼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스트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돼 있는 부분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 형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익숙한 거는 스트링 문자예요. 참 또는 거짓. 그다음에 바이너리 바이트. 그다음에 이제 인트 32, 인트 64 이렇게. 그다음 플로트 더블. 그리고 이제 사인드냐 언사인드냐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수형이냐 인티저 타입이냐 롱 타입이냐 플로트냐 더블이냐 바이트냐 불리언 타입이냐 스트링이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의하고요. 데이터 타입은 없어요. 데이터 타입은 그냥 스트링으로 전송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또는 유닉스 타입으로 이제 전송을 시켜주시면 돼요. 날짜형은 따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데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RPC 서비스 서버에 프로토 파일 하나 만들고요. 뭐뭐.프로토라는 이름으로 인터페이스,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만들었었던 데모 솔루션의 RPC 서비스 서버라는 이름의 gRPC 서버, gRPC 서비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프로토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추가적인 프로토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토 파일을 컨트롤 C V 눌러서 카피를 하고요. F2번 눌러서 이번에는 아리스메틱 산술 연산이라고 해서 아리스메틱.프로토란 이름으로 프로토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형태 싹 지우고 그냥 뭐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있잖아요. 뭐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타이핑 해봐야, 이제 타이핑 레벨로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했을 때는 타이핑 레벨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러면 아리스메틱 이제 산술 연산자에서 add 메서드, 뭐 서브트랙 메서드, 멀티플라이 메서드, 디바이드 메서드 뭐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한번 이제 그 원격 메서드, 원격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리스메틱 이제 프로토란 이름으로 이제 프로토콜 버퍼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신텍스는 프로토 3가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프로토 2 3인데 지금 이제 프로토 3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요 환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C# 인텔리센스가 되나요? C# 안 되는구나. C# 네임스페이스는 여러분들 원하신 이름으로 아리스메틱 이란 이름으로 산술 연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는 저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놔둘 거로 했네요. 패키지는 아리스메틱으로 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청 형식을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request 뭐뭐 여러분 원하시는 단어로 request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요. 정수형으로 int 32로
인티저 타입으로 퍼스트 첫 번째 문자열을 하나만 이제 첫 번째 숫자를 하나 받고요. 그걸 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형으로 세컨드란 이름으로 얘를 2로 놓게 되면 1에 어떤 값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동으로 요게 1번에 뭐뭐뭐뭐 들어온 것을 뭐 1번은 길이가 몇 자고 그 얼마가 들어온다. 여기 이제 문자열로 쫙 이제 그 묶어져 가지고 그게 다시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는 건데요. 그냥 퍼스트리 1번 첫 번째 배기 변수 1번, 두 번째 배기 변수 2번 이런 형태로 1, 2, 3 순서대로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퍼스트하고 세컨드 두 개의 정수형 매개 변수를 받는 리퀘스트 메시지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응답 형식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 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메시지에 response 여러분들 원하신 단어 response 메시지라고 할게요. 그럼 요게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줘요. 클래스 파일 만들어주고 int 32에 first, second, result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응답 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arithmetic 프로토 파일은요. 이제 서버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요거 아이템 그립은 그냥 놔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이제 프로토 폴더에 있는 arithmetic.proto 파일은 gRPC 서비스의 서버 측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얘를 빌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클린 솔루션을 잠깐 이제 프로젝트를 잠깐 정리하고요. 제가 오브젝트 폴더에 넷코 폴더까지 갔는데 다시 정리가 안 됐네. 다시요. 클린 솔루션에서 왜 정리가 안 돼? 클린 리프레시가 안 되는 느낌이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요거 삭제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gRPC 카피도 삭제하고요. 지금 아리스메틱하고 그리트하고 프로토 파일 없잖아요. 그래서 빌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드 또는 다시 빌드 하게 되면 이렇게 arithmetic.cs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요 request message라는 이름의 뭐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고 아직 이제 요거 gRPC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메시지가 요 두 개가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request message는 속성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first라는 이름의 속성이 인티저 타입으로 second라는 이름의 속성이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직 gRPC 클래스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럼 이제 그 요청 타입, 요청 형식과 응답 형식 만들었으면 이번에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클래스 만들어주면 돼요. 서비스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rithmetic 뭐뭐뭐 서비스라고 할게요. 예.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 거냐? 여기는 이제 add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rpc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원하신 단어 add 메서드를 만들어주자. add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뭐를 받고 요거 request로 first하고 second를 받으면 두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받으면 add 메서드는 두 개의 정수형을 받으면 매개 변수 받으면 return해라. returns라는 이름의 값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로 이제 그 본문을 만들어 주고요. response 메시지에다가 어떻게 return으로 result 값을 정수 값을 하나 이제 전송하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장하는 순간에 또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빌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equest message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어디 있어요? 예. 요거 그리트는 request message 클래스, response message 클래스 만들어지고요. arithmetic gRPC.cs 파일에 보면 arithmetic 서비스에 arithmetic 서비스 베이스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요.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add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뭐 add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이렇게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add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토C 컴파일러에서 요게 add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걸 한 줄 더 카피해서 컨트롤 CV 눌러서 add 뭐 더하기 또는 빼기 subtrac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었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프레시 되고 subtract라는 이름의 역시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프로토 파일은 요거예요. 아리스메틱 프로토 파일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온 거야. 아, 첫 번째 정수형 매개 변수하고 두 번째 정수형 매개 변수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정수형 매개 변수를 정수형 값을 반환시켜 준 건데요. 나중에 요거에 대한 실제 요건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서비스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다. 여기서는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지만 C샵의 코드로 구현되어 있지만 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추상 메서드 역할을 한다. 추상 클래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add 메서드를 구현해 주면 돼요. 그리고 subtract 이제 메서드, 멀티플라이 메서드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실제 요거 arithmetic service base 클래스를 받아서 add 메서드에 대한 실제 코드 구현, subtract에 대한 실제 코드 구현을 주는 gRPC의 RPC 서비스의 서버 기능을 따로 C샵의 서비스 클래스로 구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프로토 파일만 만들어 오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빌드하는 순간에 어디까지 관련된 리퀘스트 메시지라는 이름의 클래스, 리스폰스 메시지라는 이름의 클래스, 아리스메틱 서비스 아리스메틱 서비스 베이스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add 메서드, subtract 메서드에 대한 기본 이제 그 시그니처 기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제 해주는 게 gRPC의 이제 gRPC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토 파일이 만들어 넣어놓으면 그거를 누가 해서 얘네들 요 세 개의 누게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C샵 코드로 제너레이션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우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토 파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를 이제 프로토 파일에 대해서 gRPC 서비스가 서버로 옵션이 잡혀져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 프로토 파일 만들고요. 자동으로 빌드 됐을 때 프로토 파일에 해당되는 서비스 클래스, 그 다음에 메시지 관련된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일단은 눈으로 살펴봤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했어요. 서비스 클래스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는 gRPC에서 우리가 이제 gRPC의 서버 또는 gRPC의 클라이언트로 구현을 해서 사용해 줄 수 있게 코드를 구현해 줄 수 있는데요. 자, gRPC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고 gRPC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